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면서 정적분 후딱 마무리하자고. 자, 우리가 부정적분에서도 이제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정적분에서도 이제 적분과 미분과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적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쓴다면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거랬죠. 그거 숫자야. 그거 숫자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럼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하는 게 의미 없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짓을 합니다. 뭐냐면 밑끝이나 아래끝에 x를 써요. 자, 근데 여기에 x가 있는데 여기 x가 또 있는 건 좀 그래. 왜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쨌든 상수의 위치에 행하는 게, 그러니까 상수랑 비슷한 자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변수를 다른 걸로 씁니다. x를 쓰고 싶지 않아서 t로 쓰는 거야. 그럼 이 t 대신에 y라고 써도 뭐 g라고 써도 s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자든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 수학투에서 많이 쓰는 변수는 이제 x, y, t, s 이렇게 되기 때문에 t를 쓴 겁니다. 자, 뭐든 이렇게 쓴다면 얘는 라지 fx에서 라지 fa를 뺀 게 되죠. 그렇게 얘를 다시 미분할 수가 있어요. x에 대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쓰면 미분한다는 표현이랬죠. dx, d 쓰면.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fx가 됩니다. 당연히 라지 fa는 미분하면서 0이 되고요. 상수니까 fx만 된다. 즉 우리가 어떤 ft라는 걸 a부터 x까지 정적분했을 때 그것을 다시 미분하면은 fx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반대로 어떤 a부터 x까지 ft dt에 대해서 얘를 미분하고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 유신이다. f 프라임 t dt라서 fx 빼기 fa가 된다. 그래서 부정적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적분 때도 적분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상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수가 나올 수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과 적분하고 미분하는 것은 다르고 근데 어쨌든 정적분은 이 윗끝과 아래끝을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될 수도 있어서 한쪽 끝에 문자를 써주려면 안에 있는 애는 문자가 얘랑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처리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들을 말합니다. 뭐 교재에서는 이것만 설명했는데 우리가 뭐 이것까지 당연히 바꾸면 이렇게 된다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132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 이 문제는 뒤에 있는 134페이지에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윗끝 아래끝 또는 얘를 미분하기 위해서 윗끝에다가 x를 썼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 a부터 x까지 ftdt라는 것을 내가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그 새로운 함수가 정적분으로 표현됐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 자체를 활용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얘를 이것처럼 미분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냥 대놓고 그냥 x로 미분할게요 라고 말을 했잖아. 그래서 얘의 정적분 형태인 이거를 미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죠. 근데 그 미분을 다른 표현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라는 거를 미분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앞에다가 요런 애를 붙여요. 그럼 이게 미분한다는 의미래. 왜? 왜 이게 미분한다는 의미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저 인테그랄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는 조금 전에 쓴 것처럼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된다 했죠.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정적분은 부정적분 중에 아무거나 데려다가 그냥 대입한 거 빼면 되거든. 쓸 수 있죠. 근데 이 표현이 뭐야? x가 a로 갈 때 x-a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a. 뭐야? 라지 fx를 미분한다는 표현이죠. 분자 미분한다는 거잖아. 계속 외우자 했죠. 이거 제일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라지 f 프라임 x가 됩니다. a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f a라고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쓰고 고민하세요. 이게 뭔 말인지. 쓰고 고민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하나 더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얘는 이렇게 썼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인테그랄 a부터 a 더하기 h까지 ft d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라지 f a 더하기 h 빼기 라지 f a 이렇게 쓰겠죠. 그럼 얘가 의미한 건 또 뭐야? 또 미분 개수죠. f 프라임 a 라지 f 프라임 a고 그게 그냥 f a랑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어쨌든 a를 정해주고 a에 대해서 미분 개수만 구하라고 하는 거라면 이건 일종의 도함수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도함수를 찾으라는 형태가 딱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거 옆에다 쓸까요? dxd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만 있으면 이런 꼴로 써지는데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써지냐는 거야.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할 건 부정적분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 자, 얘를 미분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겉미분하고 속미분 안 됐죠. 근데 x 플러스 a는 미분해봤자 1이니까 무시. 라지 fx 미분하면 뭐예요? fx죠. 자, 그래서 특이하게 윗끝과 아래끝에 둘 다 문자가 있으면 네, 두 개 뜹니다. 함수가.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개 뜨기도 한다. 대신 여기는 다른 거 뭔가 대입했죠. 그랬기에 fx랑은 다른 꼴이 나온다. 그러니까 적분을 하고 미분을 했지만 얘처럼 하나에만 x가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x가 있고 심지어 하나는 x가 아니라 x 더하기 a 이렇게 돼 있으면 미분했을 때 희한한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결론적으로 문자가 하나만 있으면 얘를 미분한 건 그냥 여기다가 얘 대입하면 됩니다. 문자 두 개 있으면 대입한 거에서 대입한 거 뺐다라고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적분하고 미분하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니까.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럼 방금 설명한 걸 한번 깨봐야겠죠? 지금 설명한 거를 한번 설명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922번. 922번 하고서 앞으로 넘어갈게요. 연장선 위에 두기 위해서 방금 한 거랑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xfx라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네.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1부터 x까지 ftdt 이렇게 쓴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있네, 맞지? 이런 형태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어쨌든 fk를 41이라고 할 때 뭐 k 구해달라 했으니까 fx를 구해달라는 거겠죠? 첫 번째로 윗끝과 아래끝을 같게 해주는 걸 이용합니다. 왜냐면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아까 뭐가 된다 했죠? a부터 a까지 적분은 0이 된다 했거든. 그래서 뭔 말이냐? x에다 1을 대입한다는 이야기야. 1 대입하면 f1은 1-4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ftdt인데 그쵸?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오케이. f1은 마3이라는 걸 첫 번째 얻었어요. 그 다음 뭘 이용할 거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윗끝 또는 아래끝에 하나의 문자가 달려있으면 미분을 하는 결과가 fx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 미분합니다. 양변을 미분해요. 자, 좌변은 미분하면 뭐가 되죠? 곱의 미분이 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3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얘는 뭐 된댔어요? 그냥 f에다가 x만 대입하면 된다 했죠. 그랬더니 뭐야? 지워지네. fx, fx가 똑같아서 지워지죠. 그럼 xf 프라임 x가 얘인데 그럼 f 프라임 x가 뭐가 돼요? 3x 빼기 8이 됩니다. 아, 그에 따라서 f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8x. 자, 근데 아까 1 대입하면 뭐라 했냐? 야, 이거 맞아 숫자? 기분 나쁜데? 맞겠지 뭐. 자, 그래서 1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얼마야? 2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게 fk가 41이기를 바라요. 그쵸? 자, 대입하면 2분의 3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2분의 7이 41이래. 숫자가 너무 기분 나빠서 좀 방정식을 정리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75는 0이라서 이거 풀어주면 k 얼마 떠요? 얼마 뜨냐? 적당히 자연수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가 너무 크네. 마3 대입하면 얼마냐? 27, 48. 네, 마3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 풀면 되죠. 정수라 했으니까 분수랑 정수 뜨는데 정수는 마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윗끝 아래끝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하나의 문자가 있으면 윗끝과 아래끝 같도록 해주는 거 하나 대입해서 0 이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통해서 이 인테그랄을 지우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테그랄을 지웠는데 f'뿐만 아니라 fx가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면 아까 말했듯이 항등식으로 풀고 그렇지 않고 그냥 fx가 지워졌죠. 지금처럼. 그러면은 f'만 남겨서 그걸로 fx를 역추적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말해요. 자, 이 유형 중에 가장 거지 같은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926번입니다. 926번. 아까 뭐라 했죠? 우리가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면 윗끝 아래끝에, 그러니까 윗끝에 있든 아래끝에 있든 어쨌든 문자를 대입한다 했죠. 문자가 두 개 다 있으면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 했어요. 맞죠? 자,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926번 생긴 꼴이 아주 이상해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x-t ftdt라는 애가 2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돼서 일단 저기 윗끝에만 문자가 있으니까 저걸 써먹기 위해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봤는데 그럼 0,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0이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즉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미분하고 싶거든? 미분을 어떻게 하죠?
미분하면 이 속에다가 그냥 x 대입하면 된다며. 근데 여기다 x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0 곱하기 fx가 되죠. 그럼 f 0이잖아, 맞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대입을 한 게 의미가 없어졌어. 0이 6x제곱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뭔가 잘못됐어. 왜 그러냐? 말했다시피 미분은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속에 있는 거는 이 위끝에 있는 또는 아래 끝에 있는 문자랑 달라야 되니까 t라는 걸 등용시켰어. 근데 웬걸 여기는 t라는 것도 있고 x라는 것도 안에 있는 거야. 그쵸? 이 x는 원래 밖에 있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래야지 내가, 왜냐면 원래 난 fx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거지 ft를 다루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근데 fx를 다루고 싶은데 여기에 x를 쓸 거니까 t로 대신한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이 x는 뭐냐고. 충돌해요. 의미가 충돌합니다. 이 x는 내부에서는 t에 대한 변수가 아닌 상수이지만 위끝에 가서 미분을 하려고 하면 얘는 변수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는 변수의 성질과 상수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억을 해두자는 거지. 같은 공간에 놔두지 않습니다. 쪼개야 돼요. 어떻게 쪼개냐면 이 괄호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인테그랄을 쪼개요. 자, 쪼개면 이 x라는 것은 t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tft d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얘가 여기로 간 거고요. 얘가 여기로 간 거예요. x를 꺼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세 개의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얘 하나, 얘 둘, 얘 셋. x에 대한 x 곱하기 이게 아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dt는 얘는 라지 fx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현재 다르니까 이렇게 돼 있는 형태예요. 인테그랄은 다 어떤 라지 f, 라지 g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건 라지 fx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1이고 거기다 x를 곱한 거고, 얘는 지금 속에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정적분 gx에서 g 마이너스 1을 뺀 거를 얘네 둘 빼고 있다라는 접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얘를 미분해도 좀 유의미한 값이 나오게 돼요. 미분하면 곱하기 형태죠. 그래서 곱의 미분이 들어갑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냥 fx 뜬댔죠. 그리고 얘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x 집어넣으면 된댔죠. 그래서 네, 지워집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리고 우변도 우리가 미분을 할 거잖아요. 우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6x 제곱 더하기 a가 됩니다. 자, 얘랑 얘가 같아요. 자, 그럼 a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a를 구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다시 대입합니다. 뭐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왜? 윗끝과 아래끝을 같게 하면 뭔 일이 벌어져? 0이 되거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그에 따라 b는 4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짜잔. 근데 아직도 난 fx를 구하질 않았어. 문제에서 fx를 최소값 구하라 했거든? fx는 뭐예요? 아니야, 미안합니다. 지금 뒷페이지 보고 있었네. 자, 그럼 f에다가 2를 대입해달라 했거든? 자, 그럼 얘를, 지금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fx는 12x가 돼서 ab 마이너스 f2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플러스 24 마이너스 24라서 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져요.
이게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에서 좀 여러분을 많이 괴롭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x와 t가 같이 있는 이변수 함수라고 말을 하는데, 변수가 두 개 있다 해서 이변수 함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 몰라도 되고요. 그냥 t에 대해서 우리가 t만 인테그랄 안에 남겨놓고 싶으므로 x를 꺼내고 싶은데, 저 괄호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꺼내지 못하니 괄호를 쪼개서 다 조각조각 내놓은 다음에 x만 꺼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자, 916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이렇게 많이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6문제밖에 안 남았구나. 뭐 일찍 그다음에 여러분 숙제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죠. 916번. 자, 이렇게 윗끝 또는 아래 끝에 x, 즉 문자가 포함된 형태가 있는 반면 얘처럼 싹 다 상수가 있는 형태가 있어요. fx가 3x 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y g 더하기 gy dy. 자, 여기에서 y를 쓴 이유는 뭐라고? 여기서 이미 문자 x를 썼으니까 다른 문자를 쓰고 싶은 것 뿐이야. 알았죠? 그냥 그런 생각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f라는 애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g라는 것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걸 더한 거잖아. 그치? 난 뭔 생각을 할 거냐면 0부터 1까지 fx dx를 계산한 걸 a라고, a, b 써도 되죠? 0부터 1까지 gx dx를 더한 걸 b라고 쓴다면 얘는 3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쵸? 더하기는 쪼갤 수 있으니까. 그럼 gx는 문제에서 뭐라고 썼냐면 4x 세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y 마이너스 gy dy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x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왜 빼기니까. 원래 인테그랄은 더하기 빼기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도 돼요. 여기 x라고 썼잖아요. 아, 상관없어요. 이 x라고 쓴 거나 이 y라고 쓴 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윗끝 아래끝이 중요한 거지 이 속에 있는 문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뭐로 바꿔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랑 얘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일종의 나는 지금 이 fx를 a로 표현했죠. 근데 그 fx로 a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일종의 이 도돌이표를 이용할 겁니다. 다시 a라는 값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야. 근데 이 fx라는 게 뭐예요? 얘잖아요.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적분해버리면 돼. 어떻게 돼? 적분하면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에다가 0과 1을 대입한 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a네. 그럼 a는 얼마예요? b밖에 안 나오죠? b가 얼마예요? 1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g를 이용하기 위해 b라는 값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x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d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x 4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x 0부터 1까지 계산한 거고 1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b잖아. 근데 a가 아까 b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2b는 1 더하기 a인데 그 값이 2가 되므로 a는 1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f1이라는 값은 3 더하기 a 더하기 b 5가 되고요. g1이라는 값은 4 더하기 1 마이너스 1 4가 돼서 틀렸어. 오, 고마워요. 예리했다. 여기 마이너스 1이죠. 땡큐.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마 3이겠죠. 그럼 얘도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다 고쳐야겠네. g도 4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인가요? 4 플러스 2네요. 자,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곱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랑 B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도돌이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A를 이용해서 A를 표현하고요. B를 이용해서 B를 표현한 거죠. 그럼 관계식 두 개가 형성되고 관계식 두 개로 이제 연립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수가 나왔을 때는 사실상 그냥 치환하면 됩니다. 상수 나오면 그냥 다 치환하면 돼요. 그냥 거의 공식처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상수면 치환하자. 왜? 보기 싫게 생겼으니까. 근데 상수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윗끝과 아래끝을 같게 해줄 수 있는 숫자를 대입한 것과 미분한다 라는 것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931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순차적으로 해봅시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a라고 써 있습니다. 3차함수죠? 라지 fx를 그 3차함수를 적분한 걸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얘가 극대값을 갖는데요. 이게 뭔 말이지? 3차함수를 적분했으니까 이게 몇 차야?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가진다. 이게 뭔 말이에요?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가진다. 4차함수는 개형이 뭐? 3개? 4개 중에 극대값 갖는 게 누구야? 얘랑 얘밖에 없잖아. 그치? 이 둘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 둘 말고. 이 둘과 이 둘을 구분짓는 근거가 뭐라 했어요? 프라임의 근의 개수지. 그치? 라지 F 프라임의 근의 개수야. 그래서 라지 F 프라임을 구합니다. 그게 뭔데? fx네. 이거의 근이 몇 개여야 된다고? 3개여야 된다는 거죠. 방정식 문제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a가 0이다 라는 건 x세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a가 근이 3개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프 그리고요.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있으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됩니다. 즉 내가 찾는 마이너스 2a는 다음과 같이 그려져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만족하는 정수 구하라 했네. 누구예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 1 사이에 있는 정수? 네, 0이 답입니다.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해줘야 돼요. 저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진다고? 그게 뭐 대수야? 대수지. 다르잖아. 그 둘을 구분지어 달라는 거예요. 그 구분짓는 아이디어는 기억하자고 했어요.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기억해야지 문제를 풀어. 되게 많이 나오지 않니? 진짜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극대국소 파트에서 나왔는데 맞지? 이렇게 정적분 파트에서도 나오고 있다.
935번. x가 0과 3 사이에서 fx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1 마이너스 절대값 t dt가 됐대요. 근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이게 뭔 말이지? 뭔 말이지? 적분을 해줘도 괜찮아요. 적분 해줘도 괜찮은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우리가 수학 1 수열의 합파트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씁니다. 자, 뭔 말이냐면 어쨌든 fx라는 건 얘를 정적분한 거잖아. 그치? 정적분은 함수값의 합이라 했죠. 즉 넓이랑 비스무리한 거라 했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절대값 t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못 그리면요? 그리라고, 연습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1 마이너스 절대값 t는 이게 절대값 t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그걸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거고 그걸 1만큼 평이동한 거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1 마이너스 절대값 t의 그래프예요. y는 이라고 쓸까요? 난 얘를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3이 대략 얼마냐? 요 정도가 3인가요? 여기까지 함수값의 합을 할 거야. 자, 플러스는 자 빨간색으로 칠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를 더하다가 어느 순간 딱 여기 1이 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 0보다 작아지죠? 맞아요? 자, 어디까지 더하면 최대가 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어디까지 더하면 최대가 되겠어? 왜? 그쵸? 마이너스를 더한다는 건 뭔 말이야? 줄어든다는 거거든.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했어요? 그쵸? 등차수열 합. 등차수열 합할 때 이런 거죠. 등차수열 합할 때 10, 9, 8 이렇게 더하다가 0 하면 여기까지 더하면 55로 계속 커졌는데 마이너스 1을 더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 54로 줄어들었잖아. 마이너스를 더하기 직전까지 더한 게 최대다. 즉 여기도 1까지 더한 게 최대다 라는 걸 그래프를 보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최대값 구하라 했죠? 얘 넓이 구해주면 돼요. 삼각형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죠. 이해가요? 정적분은 뭐다? 함수값의 합이다. 넓이 비스무리한 것으로서 부호 달린 넓이가 되고 여기에서부터 넓이를 채워간다는 건데 이렇게 언제까지 더한 게 최대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를 더하기 직전까지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1까지고요. 그 넓이는 실제로 정적분 값은 이 넓이랑 똑같을 테니까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풀지 않을 거면 어쩔 수 없이 t라는 것을 정역을 나눠서 마이너스 1부터 t 어차피 0보다 큰 거니까 0까지 1 플러스 t dt 더하기 0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t dt 이거 아니다 0부터 x까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 준 다음에 최대값 구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면 알다시피 훨씬 귀찮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저거 다시 저 어차피 다시 다 계산해야 되니까 적분한 다음에 계산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난 추천하지 않는다. 계속 말하지만 나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하는 걸 추천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식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꽤 많은 경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연습하다가 안 되는 거는 식으로 하려고 하세요. 그래프만으로 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 식을 대입하는 순간이 있을 테니까. 근데 식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못 푸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생겨요. 자, 94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지 fx의 식을 0부터 x까지 ftdt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A, B, C, D. 자, 그러면은 이게 y는 라지 fx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다? fx다 까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럼 라지 f를 미분한 게 fx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스몰 fx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기억 fx가 0이다 를 만족하는 게 a와 c예요. 기울기 a와 c에서 0인가요? a와 c에서 기울기 0이에요? 네, 맞죠. a와 c에서 기울기 0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니은 fb 곱하기 ft가 0이냐? 뭔 말이냐면 b에서의 기울기와 d에서의 기울기의 곱이 0이에요. 곱해서 0이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지막 디귿 x가 c보다 클 때 fx가 0보다 작냐? c보다 큰 부분에서 기울기가 0보다 작아요? 네, 맞죠. 기억과 디귿 전부 다 fx만 묻고 있네. 맞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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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번. 아, 진도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데. 15일날 시험이나 시험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말을 하자면 다음 교재는 마플 시너지를 할 거예요. 뭐 했던 다들 알겠죠? 마플 시너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험이 이르면 9월 말, 늦으면 10월 중순인 것 같아요. 근데 학교 행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결국 여러분 시험 기간이 한 4, 5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으면 한 7주까지 그렇게 되면은 말했다시피 한 접선의 방정식 정도까지가 메인일 겁니다. 뭐가지? 여기서 그래도 여기는 별로 빨리 보는 학교가 없어. 그렇지? 여기서 9월에 보는 학교 없잖아. 동해고가 9월에 보더라. 9월 30일부터 본대. 동해고. 미친 것 같아. 걔는 왜 그래? 여긴 동해고가 없으니까 다행이야. 아니 10월 22일? 요때? 20? 일요일인데? 뭐라고? 21일? 18, 21, 22 이런 식으로? 너희도 18일이야? 똑같네 그러면. 아 여긴 누가 첫째 주 둘째 주에 본다. 누가 요때 본다 했는데 4, 7, 8 누구지? 네 17에서 20이. 아 그럼 다 비슷해? 동의고만 척결하면 되네. 누가 이때 본다 했는데 효자가 11, 14, 15지. 네. 젠장. 아마 요때쯤 보면은 극대극소까지 나올 겁니다. 이러면 극대극소까지 나와요. 너는 언제라는데? 10, 11, 14? 효자랑 똑같네. 아마 이 둘은 접선일 거까지일 거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극대극소까지일 거예요. 마플을 할 건데
앞부분을 얼마나 기억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 겸 기출 몇 개만 풀어봅시다. 몇 개만 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원래 이거 그 여름 학기는 9월 8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을 거예요. 저거 아마 전단지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온전히 따르진 않을 건데 우리가 13일 날 진도를 다 나가고 이때 질의응답 받으면 끝나잖아. 그렇지? 그럼 할 게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기출 몇 개를 나눠주겠습니다. 기출 시험지 관연도 기출에 대해서 나눠주고 그거에 대해서 숙제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면서 요때 2주 아마 20일이나 22일쯤에 새로운 교재를 진행할 테니까 그때까지 어쨌든 그 마플 시너지는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웬만하면 화요일까지 준비하세요. 근데 아마 목요일부터 시작할 것 같긴 한데 화요일까지는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다행이네. 그래도 첫 시간 못 오는 거니까 숙제만 잘해오면 맞지? 아 그리고 자 계약이 시작한 그 계약을 하죠. 그럼 당연히 우리 뭘 시작해야 돼요? 기하 다시 시작합니다. 알았죠? 너 기하 선택 안 했다 했나? 했어 안 했어? 정수 혹시 이과니? 기하 하니? 자 기하 하는 친구들은 매주 그러니까 매 시간 1시간 일찍 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1시간 와서 내가 지난번에 숙제를 안 줬어. 맞지?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안 해. 그래서 그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고 네. 아니요 프린트 할 거예요. 기하 진도를 나가고 그거 풀어오는 걸로 할게요. 뭐 아예 안 하니까 알았죠? 굳이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영석과 이번에 워낙 쉬웠어서. 아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됐네요. 그래? 뭐 기하 얼마나 본다고. 앞으로 기하 몇 년 안 남았잖아. 기하 2년밖에 안 남았잖아 니네 하면은. 그 다음 학년은 진짜 기하 안 할 수도 있어서 지금 중딩은 남 얘기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기하를 해야 되니까 1시간 일찍씩 오고 본인이 남은 일주일 동안 선생님 저는 기하를 인강을 제가 듣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들으라 했지만 진짜 이번에는 꼭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수업은 안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난 너희가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아. 믿고 있어. 정말. 물론 이제 말했다시피 문과 친구들 또는 기하 안 듣는 친구들도 일찍 와서 이제 문제 풀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추천하는 방향은 마플 시너지를 이제 그 주교재로 할 거잖아? 그러면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그냥 얇은 거라도 이렇게 부가적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진짜 간단하게 교과서 같은 거든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 줬는데 결국 잘 안 했죠.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그냥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하는 그러니까 문과 친구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 지원이처럼 기하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시간 일찍 와서 마플 시너지 부록이 있거든.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와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 아마 어쨌든 그 전에 수업이 깔릴 수도 있는데 안 깔릴 때까지는 최대한 나와서 보충하는 것처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네. 뭐 나한테 수업하자고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를 모르겠어. 무슨 수업이요? 중딩 수업하자고. 화목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네.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 일단 뭐 기하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면 그 시험 보는 건 15일부터 안 보는 거예요? 아 시험 보는 거? 네 15일부터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 시험 마지막이에요.
잠깐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게 없는데? 오늘 질문을 안 했잖아. 슬프네. 오늘이 마지막. 어쩔 수 없네. 근데 오늘이 시험 마지막으로 하죠. 어차피 정적분은 까먹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아무튼 요거 하고서는 마플 시너지 바로 준비 안 해도 돼요. 10월부터 준비 안 해도 됩니다. 프린트 잠깐 나갈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끝내고 얘기하죠. FX 946번 보겠습니다. h분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더하기 h까지 fx d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라고 하면 되죠. 라지 f 마이너스 1 더하기 h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랬어? 이런 형태 나오면 아하 그냥 미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라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요. 그건 그냥 f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죠. 그게 얼마래요? 1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더불어서 f1이 얼마래?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5래요. 아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a가 3이구나. b가 1이구나 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곱이니까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라스트 951번.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하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형태는 사실상 극한부터 계속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죠. 뭐? 0분의 0꼴. 0분의 0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극한이 나오면 뭐부터 하자 했어요? 대입. 자, 분모 대입하면 얼마? 분자 대입하면 이게 1부터 1까지잖아. 그치?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뭐예요? 근데 얘가 이상하죠. 그럼 얘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뭐예요? F1은? 네, 0입니다. 그렇죠? F1은 0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뭐로 인식하자고 했어? 일단 분모를 x-1, x 플러스 1로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x가 1로 갈 때 이 x-1 분해라는 아이디어는 형태는 계속 나오지만 뭘 의미한다? 분자 미분하라고. 분자 미분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얘는 짜투리로 남는 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빼기 fx라는 거 뭐라고? 이 분자를 통째로 미분해라. 그럼 뭐야? f x 빼기 f 프라임 x인데 지금 여기에서 x에다 뭐 대입했어? 1을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얼마? 2분의 1 곱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그치? 좀 복잡한 거 같나요? 한 줄만 더 써볼까요? 얘가 의미하는 건 리미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일단 이렇게만 할까요? 뭐 그나마 좀 더 쓴다면 라지 fx 빼기 라지 f1 빼기 fx라서 얘를 미분한 게 fx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f 프라임 1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f 프라임 1이고 그 다음 이것도 이제 라지 f 프라임 1이고 여기는 f 프라임 1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f1 빼기 f 프라임 1이 됩니다. 곱하기 2분의 1이 4라 했으니 F1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 8인데 아까 F1을 알려줬는데 얼마였죠? 0이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F 프라임 1은 얼마?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자주 나오는 만큼 그냥 기억하고 암기하듯이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자, 이쯤에서 시간 남으니까 좀 부가적인 이야기 좀 하죠. 0분의 0꼴이 계속 많이 나온다 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근데 말했나? 안 말했죠? 로피탈 정리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회사 아니에요? 들어본 사람? 네, 나머지 안 들어봤죠? 님들만 들어보셨네요. 안 들어봤다는데 아무도? 너만 수업 듣고 있을 리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게 아닌가 보지. 특강을 할 때 말했거나 그랬겠죠. 자, 로피탈 정리는 뭐냐면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한다는 건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아니고요. 일종의 꼼수죠. 우리가 배웠던 꼼수가 몇 개 있었잖아. 그치? 그거 같은 꼼수인데 내가 보통 꼼수 알려주면 니네가 공부하는 꼴을 못 봤거든? 근데 얘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이건 꽤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평가원, 그러니까 고3 수능에서 저격할 정도로 너무 꼼수가 심한 문제예요. 그 활용도가 너무 높다. 근데 문제는 평가원에서는 그거를 저지할 만큼의 능력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쏟아부을 만한 시간과 돈이 없다. 그러니까 꽤 많은 문제들이 이걸로 해결이 됩니다. 꽤 많은 문제들이. 그렇죠. 물론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모의고사가 있어서 그거 가져오면 싹 극복됩니다. 근데 꽤나 많은 부분에서 이게 극복되고 뭐냐면 0분의 0꼴, 그러니까 대입이죠. 일단 대입을 했을 때 0분의 0꼴이 됐다면 그걸 구하는 아이디어는 미분분의 미분을 하면 됩니다. 미분분의 미분을 했는데 여전히 0분의 0꼴이 나와. 네, 그럼 다시 미분분의 미분하면 돼요. 미분을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비교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로피탈 정리라고 말해요. 자, 근데 이걸 하려면 이제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너희들이 최소한 합성함수의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한 얘를 미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 f'ax 플러스 b 하고선 얘를 이제 미분한 걸 따로 써주는 거.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이거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 미분하면 뭐죠? 분의 얘 미분하면 뭐죠? 얘 미분하면 뭐예요? 자, x에다가 1 대입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알았죠? 뭐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일 거지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런 거 맞죠? 이런 거 따지기 귀찮아하잖아. 물론 지금은 외워도 돼요. 맞죠? 어떻게 본다? 얘 미분하면 h에 0을 대입하긴 할 건데 속에 h에 문자 달려있잖아. 얘만 꺼냅니다. 얘만 꺼내요. 왜냐면 속 미분해야 되니까.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f'을 알려줄 테니까 대입하면 돼요. 자, 앞에 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형태를 바꿔서 문제를 풀었던 건데, 자, 뭐 한다고? 분모 미분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미분하면 얼마예요? fx 더하기 2 미분하면 얼마예요? 6은 뭐 미분하면 0이죠. 여기다 뭐 대입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양 3분의 f'3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서 난 조금 더 꼼수를 배우고 싶다. 이건 어려워요. 이거부터는 어려운데 나는 진짜 꼼수의 끝판왕을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모든 fx의 n제곱은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건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이거 교재에 적혀 있었죠. 맞죠? 방금 말했다시피 모든 fx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를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시간 남아서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쉬운 걸로 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원래 뭐 해야 돼요? 유리화, 인수분해, 약분대입. 자 이거 미분할 수 있죠? 얘만 미분할 수 있으면 돼요. 루트 x는 x의 몇 제곱이죠? 2분의 1제곱. 2분의 미분하면 뭐라 했어? 2분의 1 되고요. 2분의 1만 빼면 됩니다. 2분의 1에서 1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뭐야? 수학 1에서 했어요. 뭐예요? 루트 x분의 1입니다. 근데 거기다 2를 붙였죠. 뭐만 붙이면 돼요? 1만 붙이면 됩니다. 네, 8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유리화를 안 해도 돼요. 단 무한대에 대해서는 네, 못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안 하세요. 하지 마세요. 무한대는 그냥 하세요. 무한대는 좀 제약이 걸리는 조건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건들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 규칙. 그러니까 로피탈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0분의 0꼴은 웬만하면 저걸로 해결된다라는 규칙 하에 하는 건데 그 안 되는 제약들을 여러분들이 따지다 보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냥 외워두고 문제를 푸는 게 괜찮다는 거죠.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차차 기출 같은 거 풀면서 거르는 법을 몇 개는 알려주겠습니다. 일단은 미분분의 미분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한번 써먹어봐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니? 그렇죠? 하나는 써먹어봐야지 뭔가 좀 아 그렇구나 할 거 아니야. 뭘로 할까? 뭐로 할까나, 뭐로 할까나. 아, 네, 요런 걸로 해봅시다. (105페이지) 또 극한으로 가자. 105페이지 105번 미안합니다. 105번 이거 예전에도 한번 건드렸는데 자, 이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쵸? 뭐 하라는 거예요? 미분 마3 대입하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죠? 플러스 6은 4. 그쵸? 그래도 뭐 대입은 해야 되니까 맞지? f 마3은 9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자,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fx 곱하기 gx 이거 구하라 했죠? 자, 뭐 한다고? 분모 미분하면 얼마? 분자 미분하면 얼마? G'X 이렇게 되겠죠. 근데 X에다가 뭐 대입한대요?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F'3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2죠. 아, 근데 Gx를 안 썼네. Gx는 뭐래요? Fx 빼기 F 마3이래. 그래서 G 마3은 얼마고요? 당연히 0이죠. F 마3 빼기 F 마3이니까. G' 마3은 F' 마3이랑 똑같죠. 자, 그래서 G 마3은 0, F 마3은 9, G' 마3은 F' 마3이니까 마2. 그래서 3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돼요. 알았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거지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뒤적. 보통 극한 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거지 같아 하죠. 이거 너무 쉽나? 291번. 그냥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291번 F3은 0이고요. F'3은 8이라고 했는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fx라 했어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2.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F'X. 자, 여기다 3 대입하라고 했죠?
4분의 F'3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F'3 8이라 했으니까 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꽤 편합니다. 꽤 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능에선 저격해요. 수능에선 저격하는데 뭐 여러분 지금 당장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꽤나 쓸모가 있다. 요거는 좀 어렵나? 뭐가 있을까? 됐다. 그만하자. 집 갑시다. 고생했어요. 숙제 잘 해오시고요. 화요일 날까지 숙제 잘 해오시고요. 보충 오기로 한 친구들 내일 모레 월요일 해서 잘 오고요.